자, 32페이지에 있는 고정자산 간편 등록부터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결산 전에 봐야 될 게 고정자산 등록 내역인데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잘못 눌렀어요. 이 환경 등록에서 고정자산 회계 환경 등록 중에 회계 보시면 회계에 여기 11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해서 기본 세팅이 사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을 사용으로 해놨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를 자동으로 사용으로 해놓은 이유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거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치 전표 입력에서 전표 입력을 하면서 분계를 한단 말이죠. 분계를 하면서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유형 자산 예를 들어서 뭐 구축물이랄지 그다음에 뭐 비품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은 여기에 입력된 내역들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그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한번 보시면 5월달에 비품 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5월 며칠이죠? 복사기 5월 3일 날 보시면 복사기를 샀는데 비품이에요. 이 비품을 산 것을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비품 산 거에 대해서 분계를 해놨어요. 근데 이 분계해 놓은 내역은 이 재무상태표 상에서 반영이 돼요. 이 분계한 내역은 재무상태표 상에서 비품 내역이 증가하면서 반영이 되는데 비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죠. 보시면 1,000만 원 증가했잖아요. 증가됐죠. 복사기가 1,000만 원이었나요? 복사기 금액은 280만 원이네요. 아무튼 다른 것도 증가했나 보죠. 근데 증가가 됐는데 이 내역은 분계를 했으니까 재무상태표상에 반영은 됐는데 그런데 여기 그 각 이런 유형자산들을 관리하는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여기 메뉴에는 여기 있는 메뉴들은 이제 관리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입력한다고 해서 재무상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모든 것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치 전표에 입력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관리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분계에 입력했다고 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치 전표에서 분계내서 재무제표에 반영은 돼 있는데 관리하는 고정자산 등록상에 있는 관리자산 내역에는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내역을 감가상각도 안 되고 그냥 장부 따로 관리 대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환경등록에서 환경등록 회계에서 11번 란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을 입력할 때 입력하면은 여기서 계정 과목을 비품을 입력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 220 이렇게 입력하게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는 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게 메뉴가 뜨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놓치는 법은 없겠죠. 입력을 해서 놓치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놨어요. 그런데 뭘 또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입력할 때에는 다 입력을 해요. 일일이 다 손으로 입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타 전표 입력 중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스크래핑을 해오죠. 말하자면 국세청에 있는 자료들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내역 분계하고 그 다음에 전표 처리하면은 전표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전표 처리까지만 돼요. 그래서 전표 처리까지만 되고 이 내역을 그 전표 처리만 되는 거지 이 내역이 고정자산 등록까지 가지 않아요. 책에도 써 있지만 책에 33페이지부터 써 있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34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34페이지에 있는 거 보는 것처럼 전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이걸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려면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스크래핑 해가지고 전송 여기서 전표 처리해서 전표 처리하는 걸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한다? 메인 매치 전표 입력으로 와가지고 여기 3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3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단부에서 분계란에서 분계를 한번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지만 전자세금계산서였다면 저쪽에서 방금 전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스크래핑이 와서 이쪽 전송을 시키면은 전자여부에 여 다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비품만 입력만 돼 있지 이게 지금 고정산 관리대장으로 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을 한번 입력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비품이면 비품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책에 보시면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처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로 끌어온 내역 같으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셔야지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간편 등록 기능이 있어서 좋아요. 편리하고 좋아요. 한데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입력했다고 해서 여기서 자동으로 등록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있는 내역을 스크래핑해왔다. 그래서 전표를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전표 생성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계정 과목을 입력하셔서 책에 교재 34페이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절차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에 오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은 어디 있어요? 고정자산 재무회계 중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위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일괄계산 상단에 있는 지금 F4에 일괄계산 있죠? 일괄계산을 한번 재계산 실행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그야말로 간편 등록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거기서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일반 전표나 매매 전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놓은 거니까 보내놓은 데이터 내역을 여기서 이제 내역을 보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계산을 한번 해줘라고 재계산 실행을 눌러주시면 딱 실행을 눌러주시면 재계산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이 완료됐습니다 하면은 기중에 전송하사 방금 전에 아까 5월 4일날 비품 있었죠? 비품 내역 한번 보시면 5월 3일날 복사기 내역이 5월 3일날 내역에서 복사기 있던 내역이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까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사 계산액에서 금액이 계산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놓기만 하면 여기 회사에서 계산액에 감가상각 내역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괄계산 F4에 있는 일괄계산 한번 눌러줌으로 인해서 자동 등록된 내역이 감가상각 계산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 일괄수정이 있는데 이 일괄수정은 뭐냐면 회사 그 기업의 기준에 의하면 따르면은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해줘야 되니까 기업의 기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해줘야 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뭐예요? 감가상각비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간에 감가상각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보다 길게 해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면 대신 어떻게 돼요? 한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한도 시부인 계산을 통해서 부인되게 되죠. 비용 처리가 안 되게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이 안 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손이 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실무에서 결손이 나면은 감가상각비 계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렇게 기업의 기준과 달라요. 세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부를 작성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감가상각 비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비품이면 비품에 찾아가서 복사해서 여기서 사용자 지금 계산은 돼 있으니까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를 0으로 만들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꾸려다 보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많지 않은데 금액이 많지 않은데 회사 내역이 별로 많지 않은데 감가상각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이 감가상각 자산들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것처럼 지금 그 페이지 35페이지 나와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상에 있는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이 많은 회사를 예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한 10개 이상 넘어가다 보면 하나씩 회사 계장 수정으로 해갖고 바꾸고 하는데도 시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단부에 보시면 F7에 회사 계상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안 되지만 책에 예를 든 거 많아요.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사 계상 수정한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0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계상에 있고 0으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저장해 주면 돼요. 아니면 이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이 값을 집어넣어 줘도 되고 아무튼 일괄적으로 하나에 다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삼각 0으로 해갖고 저장 눌렀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보시면 이제 기장치다라고 한다면 기장치 밀링 같은 경우에 회사 계상액이 지금 0으로 바뀌어 있죠. 사용자 수용을 안 눌러도 0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아니다. 다시 감가상각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아까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상단에 있는 일괄 계산을 다시 한번 눌러서 재계산 실행해 눌러주시면 다시 전체 금액들이 계산이 되어져요. 그죠? 지금 이제 기계장치로 되어 있는데 비품까지 해서 다 해서 일괄 계산 실행으로 해주시면 자 일괄 계산 실행해서 다 선택해가지고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역을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회사의 계산 내역을 전부 0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됐으면 다시 전체 내역을 다시 계산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사한 내역에서 먼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놓은 거니까 먼저 입력이 잘 돼, 간편적으로 입력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세청 전자세금기관서 홈택스에 끌어온 자료를 전송한 내역에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이 됐다면 고용자산 등록에 와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괄 계산을 한번 눌러서 제대로 감가상각비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내역을 바꾸려면 하나씩 바꾸기 힘드니까 회사 계상 수정이라는 걸 통해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게 있구나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